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패턴 강의가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한 두세 시간 정도, 네, 두 번이나 세 번의 강의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원형 천장형과 원형 바닥형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네, V자형과 역 V자형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 시간에 걸쳐서,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보셨던, 뭐 예를 들면 그 헤드앤숄더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삼중 바닥, 뭐 삼중 천장형이라든가 이중 천장, 이중 바닥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단기간이라면 단기간이고 장기간이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에요. 하지만 오늘 보시게 될 원형 천장형은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그 그 올라가는 상승의 파워를 지속적으로 뭐 소진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의 어떤 기운들을 다 소진하고,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가 충분히 되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원형 천장형과 원형 바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굉장히 다른 앞에서 보셨던 저희가 봤던 그런 패턴들에 비해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유, 장기적으로 어떤 전환이 나타나는구나. 반전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길어요, 기간이. 그래서 전환이 나타나는구나, 대세의 전환이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래 보시면 요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아래 보시게 되면 라운딩 탑이라고 하는 이 그쵸, 원형 천장형이라고 하는 패턴이 실제로 원형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안에 많은 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산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해석해 보시면 어때요? 요거 하나만 보시게 되면 헤드앤숄더라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어깨, 두 개, 머리, 어깨, 다시 어깨, 그리고 하락.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삼중 천장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게 좀 길게 나타나다 보니까 원형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의 장기적인 소진을 나타낸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상승의 어떤 파워를 다 잃어버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면 매도를 다 끝내고 충분히 수익을 얻고 이제 나가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재료나 테마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 테마가 가지고 있었던 파워들의 그 매수에 대한 파워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고 재료가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해서 그 매력을 소진하고,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장기적인 그 테마가 아니고 어떤 중장기 정도의 테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한번 여기서 어떤 수익화를 하고, 즉 재료를 소진하고 다시 어떻게 되죠? 하락세로 접어들어서 장기간의 어떤 하락이나 횡보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조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점진적으로 만만한 곡선을 그리며 고점을 형성한 후에 하락으로 진행되는 전환형 패턴이다. 반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죠?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반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차라리 V자형 패턴이나 역 V자형 패턴에서 보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장기적인 전환을 나타내고 어떤 세의 소진, 힘의 소진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수익화가 끝나고 이제 뭐예요? 개미들에게, 어쩌면 다른 뭐 군소 세력들에게 손을 다 바꿔주고 수익화를 끝내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뭐를 안겨주고 무슨 좀 그죠?
어떤 수익을 그 사람한테 손해를 떠넘기고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장기간에 걸친 진행 속도, 완만한 진행 강도가 특징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어디에 나타나요? 예, 상승의 맨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나타나서 여기서 상승세를 하고 어떻게 보면 기간의 고점에 특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특정한 기간의 최고점에 나타나는 형태를 보고 원형 천장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요거 어떻게 되죠? 원형 천장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제일 높은 고점에서 나타났어요. 앞에서 보셨던 것보다 뾰족뾰족하게 솟아나 있는 이런 산들이 되게 많죠. 마치 산맥과 같은 어떤 구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띈다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작게 보면 크게 봐도요, 이런 식으로 예, 엄청 많은 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더 작은 이렇게 굴곡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보시게 되면 엄청 길죠, 이거 자체가. 그죠? 이거 자체가 엄청 길게 이런 장기적인 힘의 소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뭐죠? 분석의 어떤 단계, 분석의 어떤 레벨을 이야기할 때, 분석의 층위를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개의 그림을 기억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사례를 가지고도 뒤에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크게는 원형을 그리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헤드앤숄더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그죠? 헤드앤숄더죠. 완벽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것도 고점을 형성한 거거든요.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가 되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다음 뭐예요? 분석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요. 이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게 되면 이거 원형 천장형으로 힘이 여기서 다 소진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요걸 잘라 보시잖아요. 거의 완벽하게 헤드앤숄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원형이라고 보시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맞겠고 여기서 장기적으로 어떤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 얘는 힘을 잃고 하락의 길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역시 어때요? 네. 모양이 다 만들어지고 패턴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야 이것이 원형 천장이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대 모양이 또 존재하겠죠? 원형 바닥형입니다. 요거는 그림 자체가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그 소스들을 다 조금씩 다른 데서 가져와서 그래요. 요거는 프라이스, 요거는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시는 기술 분석의 어떤 좌표계, 기술 분석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두 가지 좌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간을 다루고 하나는 가격을 다룹니다. 그것뿐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리 복잡하게 존재하든 어떤 봉 차트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선 차트로 존재하거나 어떤 형태로 존재하건 간에 이 두 가지 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가격 차트. 그죠? 원형 바닥형은 어떻게 되죠? 라운딩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라운딩이죠, 라운딩. 하락 추세의 장기적인 소진을 나타내고 부드럽고 점진적인 곡선을 이루면서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는 전환형 패턴이다. 즉 여기서 뭐 이렇게 파워를 소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충분히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상승세에서 내려오는 패턴에서 하락세가 충분히 길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어떤 재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승으로 가져가고 있다. 혹은 경기의 순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요게
저희는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다룰 때 추세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지수 있죠. 코스피라든가 아니면 뭐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종합 지수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의 저 기반은요. 개별 종목입니다. 뭐 물론 차트를 보실 때 그것이 지수 차트라고 해석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지수 차트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지수 차트를 보실 때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죠. 왜? 뭐 예를 들면 한 종목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사안들이 되게 작잖아요. 그것이 어떤 테마에 속해 있고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의 기업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아니면 소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종목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때요? 거시경제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그 통화량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별 종목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까지 그것이 내려와서 과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될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개미들이 어떻게 붙어서 어떤 식으로 수급을 일으키느냐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개별적으로 그 종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테마에 속해 있고 어떤 페어링 저희가 일반적으로 페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다른 종목들과 연관성이 지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목의 등락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기본은요.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에서 보시는 것들이고요. 물론 제가 거시에 대한 부분들과 경기순환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 기술 분석 강의 중에 할 거야. 아마 다음 파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순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순환은요 개별 종목에서도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순환 이론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전체적인 지수라든가 경기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스톨라니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할 때 개별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계절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다우의 어떤 분석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다음번 챕터에서 좀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여러분들 좀 고려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체 시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제가 좀 다른 쪽으로 지금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들을 주로 저희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price begins to decline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 있죠. 가격이 바닥을 쳤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 길이에 있어서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보는 시각 예를 들면 뭐 300일 기준, 600일 기준 뭐이 정도에서 바닥을 쳤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하나의 종목이 가격이 바닥을 쳤다. 되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들어갈 기회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가 바닥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바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상승하는 전환 추세가 한번 나왔을 때 지난번이 바닥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바닥을 한번 쳤다고 해서 그게 순조롭게 다시 프라이스가 리커버되는 이렇게 가격이 회복되는 이런 추세로 가면 좋겠지만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저희가? 쌍바닥 배웠잖아요. 쌍바닥, 이중바닥. 이렇게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닥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대세 상승이 이미 충분히 일어나서 충분히 상승했구나라고 판단됐을 때 여기를 충분한 여기에 차익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뭐라고 얘기했었죠?
더블 버텀이라고 불렀었던 이중 바닥형, 그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긴 호흡이에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중 바닥이나 삼중 바닥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추세 전환을 보시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에 걸친 진행 속도와 완만한 진행 강도는 원형 천장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의 모양, 그러니까 주가의 모양이 패턴을 이렇게 크게 이루고 있어서 대세 상승으로 변경되었다. 충분한 상승폭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만 그런 경우에만 어떻다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을 원형 바닥이었구나라고 패턴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례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가 원형 천장형보다는 조금 시간 그 길이가 좀 작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돌면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급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 이루면서 보게 되죠.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거 역회된 숄더 모양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바닥을 치고 굉장히 급상승해서 이미 여기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물론 여기서 하락이 일어나지만 다음에 또 상승해서 대세 상승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요거는 뭐 다 가격 조정, 거치는 조정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다른 분들 뭐 주식 강의나 이런 분들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애들 보고 전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얘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바닥에서 나타났을 때 이건 뭐라고 불러요? 컵앤핸들 패턴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죠? 이걸 제가 컵앤핸들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맞구나라고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컵과 그리고 전형적으로 핸들 한 번의 조정기와 급상승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보셨을 때 제가 이걸 몇 가지로 해석을 했죠? 벌써 여기서 예를 들면 유지 패턴 같은 것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짧은 삼각형이라든가, 그죠? 여기서 짧은 깃발형이라든가 하락 때 나타나는 깃발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게다가 여기서는 헤드앤숄더 모양을 띄고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걸 삼중 바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다 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패턴을 이해하시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원형 바닥형이든 역헤드 앤 숄더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것은 반전의 혹은 전환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나중에 그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의하실 점 혹은 제한점들을 이야기할 때 요것도 역시 재료를 한번 쓸 겁니다. 제가 여러 개의 재료를 가져다 쓰시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이런 해석 방법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원형 바닥형과 원형 천장형을 배우셨고요. 요것은 해석의 묘. 근데 두 가지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건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되게 긴 호흡이 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긴 호흡에서 일어나는 제로의 소진이나 아니면 파워의 소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돼요.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패턴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패턴이 완성되고 확실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폭이 상당히 크죠. 어느 정도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어야 비로소 얘를 원형 천장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뭐 있어요? 조건이 차트의 최상단에서 나타나야 원형 천장이라고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바닥형도 마찬가지.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나타나야 얘를 원형 바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디서 요것만 보고 이 패턴만 보고 어디서 진입하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요건 종합적으로 제가 언제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이
분석에 대한 재료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 패턴 했죠, 이평선 했죠. 아직 할 게 좀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차트를 보실 때, 아, 여기서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형성이 된다.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래량이나 다른 보조 지표들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평가들을 했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판단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먹습니다,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조금 더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다 어느 정도 재료에 대한 판단,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실 때만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어떤 투자의 기반을 다지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두 가지 바닥과 천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되게 장기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V자형과 역 V자형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이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볼 거예요. 재밌는 사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리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아마 패턴에 대한 긴 강의는 거의 뭐 열 몇 개 강의가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강의는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순환하고 아마 순환하고 뭐죠? 파동,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강의도 역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